생각을 싹싹 점수를 싹싹 수학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올해 수능도 끝났네요. 일단 저랑 한 해 동안 같이 공부한 중현이, 수빈이, 하린이, 성재, 재현이 모두 다 고생 많았고 진짜 또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점수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노력 그 자체입니다. 아직 수시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완벽히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끝까지 완주해낸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꼭 간직하길 바랍니다. 일단 풀이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좀 개괄을 해보자면 올해 내내 괴롭혔던 모의고사들보다는 조금은 쉬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체감상 이제 가장 큰 거는 준킬러가 10번이 아니라 12번에서 등장했기에 초장의 의욕을 확 꺾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본인이 얼마나 긴장했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느낌은 전혀 달랐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야 되지만요.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 때 단련된 대로 풀 거 먼저 풀고 제낄 거 과감하게 제꼈다면 충분히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1번부터 이제 하나씩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번. 저는 개인적으로 1번에 이런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맨날 시험마다 1번에 이렇게 꼬장을 해놓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의 거듭 제곱으로 바꿔서 지수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2의 2 마이너스 루트 2승이고 그 전체의 2 더하기 루트 2승이니까 지수끼리 서로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라서 2의 4 마이너스 2승,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4, 5번. 그 다음에 2번 극한 계산 문제죠. 뭐 이런 거 이제 최고차항만 보면 바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분모는 1분의 분자는 루트 때문에 1 더하기 3 해서 4번. 3번 항상 나오는 수열 계산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준 힌트에서 그 다음 준 힌트로 갈 때 이제 간격이 2칸 들어가는 거니까 아래 제곱을 곱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30r제곱이 2분의 15다. 그러니까 r제곱이 결국 4분의 1이 되니까 모든 항이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r은 2분의 1이겠죠. 첫째 항을 계산해야 되니까 결국 a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바꿔서 계산하면 ar 더하기 ar의 세제곱이 30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a 더하기 8분의 1 a가 30이다. 그래서 8을 그냥 다 곱할게요. 그러면은 4a 더하기 a가 240이므로 a는 4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4번. 4번에 이제 보통 극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미분계수가 나왔네요. 뭐 어쨌든 간에 그냥 하나씩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고배 미분법으로 주어진 gx를 미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x를 미분해보면 g'x는 앞에 거 미분하면 2x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f'x. 근데 g'2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g'2는 4f2 더하기 4f'2가 되고 f가 1과 3이라는 걸 각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12 해서 16, 결론은 3번. 그 다음 5번도 흔히 보는 삼각함수의 개념 계산 문제죠. 그래서 코사인을 보자마자 우리가 사인으로 바꿔줄 생각을 하면은 바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2파이 더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사인이 될 거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요 5분의 루트 5는 그냥 루트 5분의 1이라고 바꿔서 볼게요. 그게 나중에 더 계산이 편하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코사인을 계산하면 되는데 사인도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니까 사사분면에 있는 삼각형이겠죠? 그래서 계략적으로나마 그려보면 이런 삼각형이 될 건데 빗변이 루트 5고 높이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삼각형일 테니까 가로의 길이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유리화를 해서 5분의 2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6번. 단순한 이제 극대극소 계산 문제죠. 그래서 fx를 미분해서 일단 도함수를 써보면 f'x는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a인데 1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그랬으니까 f'1이 6 마이너스 18 더하기 a 얘가 0이겠죠.
그래서 a-12가 0이니까 a는 12가 될 건데 또 다른 극값의 위치를 b라고 잡았으니까 f'x를 다시 써보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고 우리가 얘를 6으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에 x 빼기 1, x 빼기 2가 되니까 또 다른 하나의 극값의 위치는 2겠네요. 그래서 b는 2. 그래서 서로 더하면은 14, 2번. 7번은 문제를 딱 스캔하자마자 우리가 시그마 안에 있는 걸 보고 이거 부분분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 루트를 유리화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부분분수 형태가 되는데 걔를 정리해서 써보면 걔가 1부터 15까지 분모분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합차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루트 ak 더하기 루트 ak 더하기 1에다가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더하기 1을 뺀 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도 같이 곱해주고 나면 그래서 얘를 이제 좀 계산을 해보면 분모가 정리가 될 텐데 ak 빼기 ak 더하기 1로 이제 루트가 베껴지겠죠. 분자는 방금 거랑 그대로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열이 뭔지 한번 다시 살펴보면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수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ak를 그냥 이렇게 일반항을 놔버리면 편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전 항에서 바로 다음 항을 빼면은 공차가 남을 테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써보면 분모는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분자는 그대로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을 텐데 마이너스 d분의 1을 루트 바깥으로 뺀 다음에 루트가 아니라 시그마죠. 시그마 바깥으로 뺀 다음에 이제 부분분수를 쫙 전개를 시켜보면 k가 1일 때는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 그리고 k가 2일 때는 플러스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15번째에서는 플러스 루트 a15 마이너스 루트 a16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중간에 있는 a2부터 a15까지는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남는 친구들만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d분의 1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16이 되는데 이게 2다. 이제 a1과 a16도 일반항으로 바꿔서 써주면 루트 d 마이너스 루트 16d죠. 이게 마이너스 2d가 될 거고 이제 루트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루트 d 마이너스 4 루트 d라고 이제 뺄 수 있고 마이너스 3 루트 d가 마이너스 2d니까 그냥 양변을 제곱할게요. 그러면은 9d는 4d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d는 4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a4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4는 4d이므로 결국 9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루트가 나오는 것만 당황하지 않았으면 그냥 평이했던 부분분수 문제였다고 봐요. 8번은 뭐 거의 국밥 문제죠. 접선 구하는 문제. 오히려 이제 접선이 뒤쪽에 어려운 문제에서 안 나오고 8번에 나왔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t로 놓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써보면 y는 f't에 x-t 더하기 ft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식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죠. 일단은 도함수가 필요하니까 있는 함수를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t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다 대입을 해보면 3t제곱 마이너스 1에 x 빼기 t 더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점 0,4를 대입하면 되겠죠. 0,4를 지나는 접선이니까. 그래서 4는 마이너스 t에 3t제곱 빼기 1 더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2. 그래서 얘를 전개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는데 마이너스 3t의 3승 더하기 t 더하기 t의 3승 마이너스 t 더하기 2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서로 지워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더하기 2가 4니까 결론적으로 t의 3승이 마이너스 1이 돼서 t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접선의 x절편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t를 이제 원래 이 접선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서 접선 자체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t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기울기는 3-1이어서 2가 되고
x 더하기 1 그리고 플러스 t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2. 그래서 다 전개하면 2x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니까 2x 더하기 4네요.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2. 결론은 4번. 자, 9번에서 이제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별거 아닌 문제였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준 이 탄젠트 그래프 자체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올 텐데 이 탄젠트 그래프가 몇 주기가 되는지 어느 주기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복잡한 거잖아요. 근데 이 탄젠트가 만약 주기를 이렇게 넘어서서 범위를 자르게 된다면 그래서 뭐 이렇게 좌우에 다른 주기가 있어가지고 주기를 얘네들을 이제 포함해서 어쨌든 탄젠트가 좌우로 움직인 건 아니니까 정 가운데가 y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 함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주어진 문제의 닫힌 구간을 만약 이렇게 하나의 주기를 넘어가서 자르게 된다면 결국 무한대로 가는 거를 포함하게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닫힌 구간은 어쨌든 이 정 가운데 하나의 구간에서만 나오는 값이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7이 되고 b를 넣었을 때 3이 될 거다. 이거를 그냥 뭐 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넣고 풀었으면은 오히려 더 쉽게 풀었을 수도 있겠는데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들 생각을 했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대입을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a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7이어야만 한다. 그러면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결국 a 더하기 3이 7이어서 a는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fb를 계산하면 될 거고 fb는 a는 그냥 4라고 바꿀게요. 4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2b고 얘가 3이니까 넘겨서 이제 계산을 하면 루트 3 탄젠트 2b는 1. 그럼 결국 탄젠트 2b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2b는 6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b는 12분의 파이. 그래서 a와 b를 서로 곱하면은 3분의 파이가 돼서 답은 3번이겠네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 한 주기 그냥 정 가운데 있는 한 주기로 추측했으면 오히려 더 쉬웠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문제였죠. 10번은 솔직히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게 10번이라고 해서 이제 지난 모의고사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쉬워서 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센에서도 많이 푸는 그런 거죠. A와 B의 넓이가 같다고 해서 우리가 A, B를 따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함수로 적분하면 0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 그냥 그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정말 쉬운 문제죠. 그냥 계산 문제. 그래서 우리가 fx를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뺀 걸로 정할게요. 그래서 fx는 x의 3승 더하기 x제곱 빼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라면 그럼 x의 3승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k가 fx인데 이거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0이 될 것이다. 왜냐면 a와 b의 서로 넓이가 같으니까 하나 상쇄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적분을 해보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k dx니까 4분의 1 x의 4승 더하기 3분의 2 x의 3승 빼기 kx가 0부터 2까지다. 그래서 2를 대입을 해보면 4분의 1 곱하기 16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8 마이너스 2k가 0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4 더하기 3분의 16 요게 2k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3을 곱해버리면 12 더하기 16이 6k인 거니까 결국 6k는 28이네요. 그러니까 k는 3분의 14. 그래서 결론은 4번. 올 것이 왔죠.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 뭐 이런 거는 항상 한 문제씩 꼭 나오던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읽어볼 때 이제 유의해야 될 게 각 BAC와 CAD가 같다 그랬는데 결국 그러면은 원주각이 같은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BC의 길이와 CD의 길이는 같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걸 하나하나 그림에 좀 적어보자면 일단 AB의 길이는 5고
AC의 길이는 3루트 5.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7이네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BC와 CD의 길이는 같을 거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결국 사인 법칙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하려면 사인 값을 알아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뭔가 방정식을 세워야 될 텐데, 지금 딱 구하기 좋은 게 이 양쪽 삼각형이 각도와 빗변이 같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를 둘 다 그냥 세타라고 놓고 그 빗변을 a라고 놓으면,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해보면 a제곱은 25 더하기 45 마이너스 2배의 5 곱하기 3루트 5 코사인 세타.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고 가면은 70 마이너스 30 루트 5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똑같은 짓을 그대로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도 계산을 해보면 a제곱은 3루트 5의 제곱이니까 45 더하기 49 마이너스 2배의 7 3루트 5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얘도 계산을 해보면 94 마이너스 42 루트 5 코사인 세타네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같아야겠죠. 똑같은 a제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코사인을 계산을 해보면 70 마이너스 30 루트 5 코사인 세타는 94 마이너스 42 루트 5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을 저변으로 넘기면 12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24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을 필요했던 사인 값은 루트 5분의 1이겠죠. 그리고 이제 빗변의 길이 a도 필요하니까 코사인을 이 원래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a제곱은 70 마이너스 30 루트 5의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였죠. 그럼 결국 70 마이너스 60이니까 10이 되고 a는 루트 10이네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세타분의 a는 2r이었던 거니까 r은 결국 2사인 세타분의 a가 되는데, 하나씩 넣어서 써보면 2분의 루트 10 곱하기 사인 세타는 역수니까 루트 5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50, 2분의 5 루트 5가 돼서 결론적으로 1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제 12번에서 뭔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냐면 이제 보기를 읽었을 때 당장 절대값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fx가 뭐 또 절대값 6 이렇게 막 곱해놓은 이거랑 똑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함수가 당장 이제 복잡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현명한 거는 조금 찍먹을 해보다가 이게 느낌 좀 이상하다 하면서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사실 이제 현명했을 거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조금 각 잡고 생각을 해봤으면 그렇게까지는 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준킬러 문제들이 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문제를 안전하게 푸는 걸로 생각해보자면은 일단 조금 찍먹을 해보고 다 30번까지 돌아온 다음에 푸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쨌든 풀이를 해보자면 x가 n-1부터 n까지, 그러니까 한 칸 범위에서 요렇게 식을 주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걸 조금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절대값을 만약 없애버린다라고 본다면 둘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나오거나 마이너스로 나오거나. 그러면은 결국 fx의 개형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n-1부터 n까지 범위에서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게 절대값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래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래프가 나오거나 위로 볼록으로 그래프가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주어진 gx라는 함수를 살펴보면 gx는 0부터 x까지 적분한 거에서 x부터 4까지 적분한 거를 빼겠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부터 4까지인데 뭔가 중간에 x에서 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충 fx를 그려보자면,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추측으로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0부터 4까지니까 0, 1, 2, 3, 4를 그려놓고, 만약 fx가 이제 제 맘대로 그려보자면 뭐 이렇게 사인 함수처럼 파동 함수가 나온다라고 쳤을 때 어느 중간 한 부분을 딱 끊어서
좌측은 이제 그냥 적분하고 또 우측을 적분한 걸 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한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아래블록인 거 요거 하나 넓이를 계산해 볼게요. 그냥 2차 함수에서의 넓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면 s는 6분의 최고차항이 6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6에다가 가로 간의 길이가 한 칸이니까 1의 세제곱. 그러니까 결국 넓이는 1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지금 여기서 이렇게 x를 딱 정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0부터 x까지 ft dt를 한 게 1이 돼서 0일 거고 그 다음에 x부터 4까지를 하면은 그럼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이니까 위로 나온 건 플러스 밑으로 나온 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또 이제 1이 돼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를 빼는 거니까 이러면은 gx가 0 빼기 0이어서 0이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gx라는 함수를 정의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g2가 최소값으로 0이 된다라는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이용해 가지고 g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본다면 그러면은 결국 g2인데 g2가 0에서부터 2까지 빼기 2에서부터 4까지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최소가 되냐 결국 fx의 개형을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fx는 제가 방금 예시에서는 마치 사인 함수처럼 위아래로 진동하는 걸로 그려놨지만 꼭 이거라는 보장은 없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런 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위로 가는 이런 애일 수도 있고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하나하나 fx의 선택지를 따져보면서 함수를 찾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소요할 수밖에 없죠. 준킬러가 뭐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겸허하게 하나씩 우리가 개형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두 찾아볼 건데 그 가능성을 찾기 전에 아까 g2가 0이었으니까 결국 0부터 2까지의 적분값이랑 2부터 4까지의 적분값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의 적분값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제 개형들을 좀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하나씩 다 그려봤는데 일단 기준은 넓이가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의 적분값이 2일 때 얘네들은 좌측의 적분값이 0일 때 서로 상쇄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이제 그려봤는데 얘가 2에서 최소값을 갖냐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딘가 이렇게 기준을 딱 찍어가지고 좌측에서의 적분과 우측에서의 적분을 서로 빼면 되는 건데 자, 그럼 하나씩 이제 해보면은 첫 번째 거는 최소값을 가지는 게 여기다 그거야 최소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0 빼기 4니까 어쨌든 뭐 여러모로 안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형에서 이제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정 가운데에 그렸을 때 최소겠네요. 뭐 0에다 그었을 때라고 혹은 4에다 그었을 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니까 사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최소값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기는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정 가운데에 그렸을 때가 최소가 될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0 빼기 0이 돼서 0이 되겠죠. 그래서 2일 때 0이다. 일단 얘가 조건을 만족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유형에서는 어디서 최소를 갖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그었을 때 최소겠네요. 왜냐면 좌측에는 마이너스인 애를 우측에는 플러스인 애를 모아라 넣어가지고 최대한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 형태를 맞춰주는 게 최소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빼기 1이 돼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어쨌든 얘는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네 번째 케이스에서는 여기서 그었을 때가 최소가 나올 텐데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1이 돼서 얘도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어쨌든 안 되고 다섯 번째 케이스에서는 여기서 그었을 때가 최소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도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에서는 이제 여기서 그었을 때가 될 텐데 그러면 마이너스 4 빼기 0이니까 마이너스 4겠죠. 사실 얘도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열린 구간이니까 포함이 안 되므로 최소값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어쨌든 결국 가능한 케이스는 이 두 번째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대충 gx를 어림짐작으로 그려보면서 나왔던 걔가 정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머리를 비우고 아예 사인 계형인가 해놓고 찍었으면은 오히려 되게 쉽게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2분의 1부터 4까지의 적분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부터 4까지다. 그러면 결국 2분의 1부터 1까지는 2분의 1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2분의 1부터 4까지의 적분은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2번이 되겠네요. 13번 거듭제곱근 문제인데 사실 모의고사에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다뤄졌었기 때문에 뭔가 오답 정리만 열심히 했었다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해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10번부터 15번까지 준킬러들 막 폭격해야 되는데 12번만 조금 어렵고 13번이 또 되게 쉽고 이래서 되게 난이도가 들쑥날쑥해서 이게 맞나 싶은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쨌든 13번 한번 차근하게 풀어본다면 m의 12승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n.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읽을 때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한글로 읽지 말고 항상 식으로 바꿔서 보면은 편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거를 x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x의 n승이 m의 12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m이 몇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될 텐데 하나씩 그냥 해보면 되죠. 어차피 뭐 시그마 2부터 9까지니까 8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m이 2일 때부터 한번 해보면 m이 2라면 x의 n승이 2의 12승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x를 깔끔하게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n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x는 2의 n분의 12승이니까 n은 12의 약수다. 네, 좀 당연하죠. 그래서 12의 약수를 생각해보면 1, 12, 그리고 2, 6, 3, 4 그래서 될 수 있는 n은 얘네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문제를 잘 읽어야죠. 2 이상의 자연수 n이에요. 왜냐면 거듭제곱근이니까 당연히 기본은 제곱근 2부터죠. 그래서 여기서 1은 지워라. 그래서 f2는 5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m이 3일 때는 x의 n승이 3의 12승이 되고 그럼 똑같죠. 아까랑 3은 소수니까 밑이 2든 3이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f3도 5가 될 거고 m이 4라면 이거는 좀 다르겠네요. x의 n승이 4의 12승인데 이거는 이제 2의 24승이 되니까 이번에는 24의 약수들 중에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 24랑 2, 12, 3, 8, 4, 6 근데 여기서도 1이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7개 그래서 f4는 7이겠네요. 5일 때 x의 n승이 5의 12승인데 밑이 소수니까 이것도 똑같죠? 그래서 f5는 5일 거고 뭔가 이제 느낌 오죠? 거의 다 했기도 하고 그래서 m이 6이라면 x의 n승이 6의 12승인데 소인수 분해를 해보자면 2의 12승, 3의 12승이니까 2와 3 각각에 비해서 봤을 때 딱히 이제 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12의 약수를 하면 될 거고 결국 f6은 5겠네요. 그 다음에 m이 7이 될 때 그럼 x의 n승이 7의 12승 똑같죠? 그래서 f7도 5일 거고 m이 8이라면 x의 n승이 8의 12승이니까 2의 36승이죠. 36의 약수는 일일이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약수의 개수로 할게요. 36은 6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F8은 약수의 개수로 생각한다면 3 곱하기 3인데 1을 제외해야 되니까 빼기 1. 그래서 얘는 8개. 마지막에 m이 9인가요? 네, m이 9일 때까지 해보면 x의 n승이 9의 12승이니까 3의 24승. 그래서 아까 24승 나왔던 게 요 4일 때랑 똑같네요. 그래서 7, F9도 7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 더해보면은 5가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개. 그래서 5가 5개. 그 다음에 7 하나, 7 2개, 7이 2개. 마지막으로 8이 1개였죠? 그래서 8 곱하기 1. 그래서 5개, 2개, 1개, 총 8개니까 네, 맞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25 더하기 14 더하기 8이니까 47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3번. 그래서 뭐 그냥 거듭제곱근 일일이 하나 셌으면 오히려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14번 문제. 13번이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거에 비해서 14번은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부터 조금 쎄한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이 없으니까. 보통은 5번에 이제 가나다로 끝나야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은 평소와 다르니까 조금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 있겠죠. 뭐 어쨌든 근데 평소대로 만약 이제 우리가 한다면 이제 기억을 먼저 해보고, 보통 기억은 힌트로 그냥 주면서 맞는 선지 많이 주니까, 그래서 기억이 참이고, 그래서 기억이 참이니까 1번, 3번, 4번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러면 3번, 4번 중에 하나를 찍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기억 디귿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왠지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찍기에. 근데 이제 놀랍게도 임제의 답은 1번이었죠. 기억만 답이 됐어. 수능에 여태까지 이랬던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만 답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통수를 치면서 사실 15번보다 더 어려운 사실상 킬러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든 하나씩 문제를 좀 읽어보자면, 일단 gx라는 함수가 -1과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그냥 x, 그리고 안쪽에서는 fx인데, 여기서 이제 살짝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 gx라는 함수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연속이란 말이 읽어보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gx는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gx를 한 다음에 이렇게 뭔가 복잡한 hx라는 함수를 정의하겠다. 그래서 gx를 그려놓고 그 gx에서 우극한을 서로 곱한 걸 hx라고 잡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은 gx의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gx 그래프가 -1과 1을 기준으로 하니까 -1, -1일 거고 1,1이겠죠? 그래서 -1, 1 바깥쪽에선 y는 x직선, 마찬가지로 1,1 바깥쪽에서도 y는 x직선,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는 fx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불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풀어야겠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fx를 불연속이라고 일단은 그려놓고 풀게요. 항상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보통은 이제 더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fx를 그냥 제 맘대로 일단 이렇게 그려놨고, 그래서 기억을 해보면 h1이 3이냐 이건데, h1을 이제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써보면, 대입을 할 때 이제 리미트를 다 쓰면 너무 식이 번잡하니까 조금 축약해서 저만의 축약된 형태로 좀 쓸게요. 그러면은 g1 플러스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g의 우극한, 1에서의 우극한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거는 이제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 더하기 2 플러스니까 결국 3 플러스, 그러니까 3의 우극한이 되겠죠. g3 플러스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g에서의 1 플러스는 1의 우극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3 플러스는 3이 뭐 요 정도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니까 뭐 결국은 y는 x 직선 위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얘는 결국 1 곱하기 3이니까 3이네요. 그래서 기억이 참. 그 다음에 니은 조건,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 그러면 연속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고 싶으면 결국은 뭔가 불연속이 될 만한 후보군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서 연속이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기억에서 해보기에 일단 이 hx라는 함수를 만드는 메커니즘이 하나는 1에서 했고 하나는 2칸 더 떨어진 3에서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두 칸 떨어진 구간을 붙잡고 하나는 왼쪽 극한, 하나는 오른쪽 극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칸을 그려놓고 하면 편하니까 살짝 그려놓고 설명을 좀 해보면 이렇게 두 칸짜리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왼쪽이 x인 거고 오른쪽이 x 플러스 2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불연속이 되냐 연속이 되냐 따져보고 싶으면 이거를 하나씩 우리가 이동을 해보면 될 텐데, 일단은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점점 좀 다가올 텐데 i의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이라면 어차피 곱해지는 거 모두 다 x에서도 y는 x 위에 있고 x 플러스 2에서도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연속함수가 될 거예요. 다음 함수죠, 아예. 그래서 그렇게 쭉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얘가 불연속이 될 수 있냐면 여기서 딱 x 플러스 2 오른쪽이 마이너스 1에 걸릴 때, 왜냐면 이러면 이제 왼쪽 극한은 y는 x 직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오른쪽 거의 극한은 fx 위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열고 해서 써보면 불연속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게 x가 마이너스 3일 때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지나가면은 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왼쪽 극한은 y는 x 위에 있고 오른쪽 극한은 fx 위에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쭉 가는데 어디서 또 걸리냐면 여기서 걸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gx가 끊어지는 지점들에서 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왼쪽 극한이 fx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오른쪽 극한은 y는 x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불연속의 후보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진행이 되다가 조금 더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왼쪽 극한은 fx 위에 계속 그대로 쫓아가고 오른쪽 극한은 y는 x 위에서 쫓아가니까 여전히 같은 함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다음에 걸리는 게 딱 x가 1에 걸릴 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왼쪽 극한도 y는 x, 오른쪽 극한도 y는 x니까 맨 처음에 i에 이렇게 저 왼쪽에 있던 거랑 같은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은 세 가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에서 이제 연속이 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씩 일일이 살펴보면 될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h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좌극한, h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우극한, 얘네 둘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걸릴 때죠. 그러면 이때 이제 왼쪽 극한은 어차피 이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아예 이렇게 마이너스 3에서 딱 걸리는 것보다도 살짝만 왼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왼쪽 극한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여전히 그냥 x일 건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극한은 여전히 여기죠. 좀 작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y는 x 위에 있죠, 여전히. 그래서 걔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얘는 대입하면 3이 되는데, 자,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라면, 그러니까 이거보다 살짝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왼쪽 극한은 여전히 y는 x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인 거는 똑같지만 오른쪽 극한은 좀 다르죠. 오른쪽 극한은 fx를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서 오른쪽 극한은 f x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요거는 우리가 몇인지 잘 모르죠. 어쨌든 얘네들이 같아야만 연속이 돼요. 근데 얘네들이 같으려면 우리가 나오는 조건이 f-1이 결국 마이너스 1이냐. 근데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도 그렇고 애초에 문제에서 fx, y는 x랑 이렇게 연속이라는 조건이 없었으니까 f-1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인 시점에서 이미 여기서 불연속이네요. 그래서 다른 얘네들은 굳이 해볼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니은은 일단 거짓.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해봐야 되는데, 디귿은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hx가 최소값을 갖냐.
근데 이제 이런 걸 물어보면 어려운 게 결국은 hx 전체 개형을 우리가 조망해야만 최소값을 갖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은 모든 범위에서의 hx를 일일이 계산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3일 때만 계산했으니까 좀 편했는데 디귿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전범위를 다 해봐야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만약 이제 진짜 수능장에서 실제 시험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디귿을 아마 여기서 이제 제끼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막막하니까 사실. 그래서 일단은 제껴놓고 4번을 찍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그래서 디귿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되니까 구간을 좀 나눠보면 일단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랑 그 다음에 i의 1보다 더 클 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먼저 해보면 요 구간이 i의 요 경계보다 더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까 우리가 함수값을 대입해서 썼지만 그냥 hx로 그냥 이제 식을 일반화해서 써본다면, 그럼 이때 hx는 어쨌든 둘 다 그냥 y는 x식 위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값은 그냥 x고 오른쪽 값은 그냥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동해서 마이너스 3보다 살짝 더 우측으로 갔을 때,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 등호를 어디에 붙여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냐, 등호를 붙여야 되냐, 아니면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에 등호를 붙여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딱 같을 때 이미 사실 여기서 fx를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등호를 여기에 붙이는 게 맞긴 하다. 어쨌든 요거보다 살짝 이렇게 우측으로 갔다라고 그려놓고 할게요. 이게 더 알아보긴 편하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제 hx를 일반화해서 식을 써보면 여전히 왼쪽 극한은 그냥 y는 x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x죠. 근데 이제 오른쪽 극한은 fx를 갖고 따라와야 되죠. 제가 살짝 빼먹은 게 지금 fx를 좀 고쳐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네요. g-1 마이너스 2고, 그리고 g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살짝 수정하고 할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방금 제가 찍었던 fx의 개형이 요게 아니라 요번에 개형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때를 마이너스 2고, 요 떨어지는 f1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여기 그냥 뭐 a라고 할게요. 그래서 다시 아까 x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사이로 돌아오면은 요때 이렇게 사이에 걸렸을 때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는 y는 x를 따라오니까 그냥 x였고, 이제 우측에서 따라오는 거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fx를 따라오는 거니까 fx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다음 구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더 진행돼서 이렇게 걸렸을 때,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아까랑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왼쪽 극한이 f 위에 있고 오른쪽 극한이 y는 x 위에 있죠. 그래서 왼쪽 극한은 fx가 될 거고 오른쪽 극한이 x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거기서 이제 더 지나서 마지막 상태로 들어오면은 여기를 이제 지나가서 이렇게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아예 맨 처음 왼쪽에 있었던 데랑 똑같이 왼쪽 극한이든 오른쪽 극한이든 여전히 y는 x 위에 있네요. 그래서 x 플러스 2.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봐야만 hx가 어떤 최소값을 갖는지 아니면 아예 최소값이 없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하나씩 지점들을 찍어보면서 좀 그래프를 그리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계선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이런 거. 그래서 일단은 이 바깥쪽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2차 함수 위에 있는 지점이니까 2차 함수를 그려놓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2, 3. 자,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절편이 마이너스 2랑 0이니까 이런 2차 함수가 나올 텐데 우린 이걸 이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과 1 이상인 쪽만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개형이 나올 거고, 그리고 1 이상인 쪽은 둘이 대칭이죠. 정 가운데에 대해서. 그래서 1일 때도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거고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2차 함수 모형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함수값도 좀 계산을 해보면 h1이 1 곱하기 3이니까 3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xy 비율이 안 맞지만 어쨌든 여기가 3.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를 그려주는 게 관건인데 어쨌든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양 끝값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h-3을 찍어보면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1이니까 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6. 좀 높아지네요. 마이너스 3,6. 그리고 마이너스 1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면 그럼 앞에 건 마이너스 1 거고 f 1 마이너스 1 텐데 결국 여기서 이렇게 나가오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a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2보다는 좀 크겠네요. 뭐 어딘지 잘 모르니까 대충 찍읍시다. 그래서 이런 지점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이 사이를 우리가 일단 그려놓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뭐 간다고 쳤을 때 자, 그런데 이제 이 x는 점점점 마이너스 3에서 1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감소하는 애죠 얘는. 근데 f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곱했을 때 증가냐 감소냐를 따져주기가 사실 조금 곤란한 게 일단 양끝값을 봤을 때 이미 양끝값은 6과 조금 2보다 더 뭔가 큰 마이너스 a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호를 생각해 보건데 얘는 마이너스고 그리고 뒤에 얘도 마이너스니까 곱해서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둘 다 플러스로 찍어놨지만 만약 이제 f가 이렇게 뭉탱이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구간이 있다. 이러면 곱한 게 양수로 바뀌면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그려놓을게요. 어쨌든 양 끝값은 확실하다. 여기는 6이고 오른쪽 끝값은 2보다 살짝 큰 무언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과 1도 찍어줄 건데 h-1을 계산해보면 f-1 곱하기 1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찍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h1 마이너스 그럼 f1 마이너스 곱하기 3이니까 3a가 되겠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6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6보다 더 작은 무언가 여기. 그래서 3a. 자, 그러면 얘도 이 사이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올 거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 올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hx의 최대 최소가 정확히 얘기하면 최소가 달라질 텐데 근데 얘는 이제 부호가 아까랑 다르게 좀 확실하게 정해지는 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fx는 마이너스인데 x 더하기 2는 플러스예요. 그리고 x 플러스 2는 갈수록 증가하고 fx는 갈수록 떨어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fx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랑 x 더하기 2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절대값이 가장 크고 플러스도 절대값이 가장 클 때 둘을 곱하는 게 당연히 가장 작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찍은 이 3의 2가 가장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갈수록 떨어진다. 그래서 hx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 hx는 최소값이 없다. 왜냐면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걸 이제 시험 시간 안에 해결하기에 좀 빡세죠.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그려봐야 되니까. 뭐 약간 눈썰미가 좋으면은 일일이 빨리빨리 해보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따져보지 않고 여기만 빨리 해가지고 빨리 풀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건 되게 이상적인 얘기고 좀 쉽지 않았죠. 특히 더군다나 만약 이제 답을 냈는데 기억이야. 내가 이제 맞게 풀었는데도 기억 하나만 답이라고 하기가 막상 수능 시험장에선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뒤쪽에 나오는 15번보다도 이게 더 어려웠다. 15번 객관식의 마지막 번호죠. 그래서 15번에서 사실 되게 많이 나오던 유형이라 그냥 뭐 별다를 거 없이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하나씩 좀 해봅시다. 일단은 7번째 항을 줬고 그 다음에 9번째 항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아 보여요. 7번째 항에서 9번째 항까지 두 칸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좀 일일이 수열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A7이 40이었고 A8이 얼마인지 구하려고 나와 조건을 봤더니 n 플러스 2번째 항이 바로 이전 항과 그보다 더 이전 항을 더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그 3의 배수가 아니면 자기 전 거랑 합쳐서 다음 항을 써라. 그 다음에 3의 배수면은 3분의 1을 해라. 자, 그러면 7항을 봤을 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위의 조건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뭔가 A6 더하기 42 A8이 될 거예요. 자, 그럼 A9로 넘어갈 때 여기서는 선택지가 갈리죠. 우리가 A6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 3의 배수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A6 더하기 80일 수도 있죠. 이때 조건이 A6이 3의 배수가 그러니까 A6 더하기 40이 3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40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되고 싶다면은 A6이 나머지가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6이 3K 더하기 2냐 아니냐, 그걸로 경우를 나누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3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A6이 3K 더하기 2가 아닐 때, 그리고 만약 3의 배수라면은 그냥 3분의 1 A8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A6이 3K 더하기 2일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A6을 3K 더하기 2라고 나눈 김에 아예 케이스를 더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 A6이 만약 3K라면, 그리고 두 번째로 A6이 3K 더하기 1이라면, 세 번째로 A6이 3K 더하기 2라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한번 다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A6이 3K라면 우리가 찾고 싶은 A9는 결국 3K 더하기 80이잖아요. 그럼 결국 K가 얼마인지, 즉 6번째 항이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테니까 그 이전 항들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A7에서부터 진행되는 걸 생각해 봤는데 역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A6이 3K였는데 A7이 40이 됐단 말이죠. 근데 A6이 여기서 3의 배수니까 A7로 넘어갈 때는 3분의 1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0이 K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9는 여기서 200이 될 거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A9는 일단 200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A6이 3K 더하기 1일 때, 마찬가지로 여전히 A9에서 구할 때 첫 번째 케이스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A6이 값이 바뀌었으니까 A9를 써보면 A9는 3K 더하기 81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이제 K를 계산을 해야 될 테니까 또 A6에서 A5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6이 3K 더하기 1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7을 계산할 때 A5를 또 알아야 돼요. A6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바로 그냥 3분의 1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A7은 A5 더하기 A6이니까 결국 A5 더하기 3K 더하기 1인데 이게 4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A5가 39 빼기 3K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A5에서 A6으로 진행이 됐을 때 또다시 A5가 3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진행될 때 3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식으로 써보면 3분의 1 39 빼기 3K가 3K 더하기 1이다. 식을 전개해보면은 13-K가 3K 더하기 1이니까 4K는 12가 나와서 K는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A9는 여기 있었죠. A9 3K 더하기 81. 그러면은 결국 얘는 9 더하기 81이니까 90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A6이 3K 더하기 2였을 때,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A9를 더할 때 이 두 번째 케이스로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A9를 써보면
3분의 1배에다가 3k 더하기 2 더하기 40이니까 3분의 1이 서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k 더하기 14가 될 텐데 k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A5를 우리가 만약 생각해 본다면 A7을 구할 때 A6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번 케이스에서 했던 것처럼 A5 더하기 A6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A5 더하기 3K 더하기 2가 될 거고 요게 A7 40이다. 그러면 A5가 38 마이너스 3K가 되는데 여기서 A5도 그러면 또 3의 배수가 아니네요. 그러면 A6을 우리가 얘기할 때 또 A5 더하기 A4를 해야겠죠. 그러면 얘가 38 마이너스 3K 더하기 A4인데 A6이 3K 더하기 2였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4를 계산해보면 6K 마이너스 3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A4가 3의 배수가 됐으니까 A5는 A4의 3분의 1배 그러니까 2K 빼기 12가 되는데 이게 38 마이너스 3K였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K가 50이니까 그러면은 K가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었던 A9로 돌아가 보면은 결국 24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최대와 최소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200과 24 둘이 더해서 22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시간만 충분하고 그냥 차분차분은 계산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숨 돌리는 계산 문제 시간. 빨리빨리 그냥 계산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로그 2로 다 합쳐서 써보면 되겠죠. 근데 진수만 쓸게요. 그러면 3x 더하기 2가 2는 로그 2에서 하니까 4의 x 빼기 2가 되고 결국 4x 빼기 8 그러면은 결국 x는 10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0. 그 다음에 17번 f'을 줬고 fx에 대한 f2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부정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x는 x의 4승 마이너스 x제곱 이쁘게 적분상수도 그냥 바로 줬어요. 그래서 플러스 3 그래서 f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16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정답은 15. 그 다음에 18번은 시그마의 계산인데 뭐 간단하죠. 왜냐면 시그마가 구간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시그마의 합 자체를 하나로 치환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3a 더하기 5짜리가 5번인 거니까 25죠.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55가 되기 때문에 a는 10이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아예 그냥 a 더하기 b인데 이게 32니까 b는 2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22. 그냥 b 자체를 물어본 거죠. 네, 간단하다. 그 다음에 19번 3차 함수의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갖도록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k를 정하여라. 그래서 3차 함수의 근을 갖는 이 문제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k만 따로 함수를 분리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를 마이너스 2x의 3승 더하기 6x의 제곱이라고 두고 얘가 y는 k랑 연립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생각하면은 인수분해를 해보면 물론 이제 미분해서 그 값을 찾은 다음에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묶었을 때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fx의 개형을 생각해보면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또 근을 가지니까 이런 개형이 되겠죠. 중근이 0, 또 다른 한 절편은 3.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양의 실근 두 개를 갖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요 양수인 부분 여기서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니까 k가 요 범위에 위치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y축보다 x축보다 더 크고 극값보다 더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극값을 계산을 하긴 해야겠네요. 뭐 미분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2차 함수의 비례관계로 그냥 빠르게 계산을 하고 넘어가면 길이 3짜리를 2대1로 내분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2겠죠. 그래서 f2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24니까 8이네요. 그러니까 극점이 2,8이니까 결론적으로 k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래서 1부터 7까지 합이 아니네요. 그냥 7개.
시그마를 합칠 뻔했네. 20번은 이제 꼭 한 문제 나오는, 안 나오면 섭섭한 속도 문제. 그래서 가조건에서는 속도를 줬고 나조건에서는 가속도를 줬는데 2를 기준으로 뭔가 좀 달라지나 봐요. 0부터 2까지 속도와 2 이상에서의 가속도가 뭔가 계산하면 아마 다르겠죠? 주어진 형태 애초에 다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 가조건에서 나온 거를 그래서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2t로 묶었을 때 t제곱 빼기 4가 되고, 그러면 아예 t제곱 빼기 4도 인수분해 더 해버리면은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조건도 우리가 속도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적분을 합시다. 그러면 적분해서 쓰면은 3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c가 되는데, 우리가 이 c가 얼마인지를 사실 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조건은 0부터 2까지인데 나조건은 2 이상이다. 사실 이제 그냥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냥 어련히 연속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속 편한 방법이긴 한데, 사실 문제에 이제 이게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조금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문제가 살짝 배려를 해준 게 2 이하라고 해줬고 2 이상이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2는 양쪽에 다 같이 걸리는 거다. 그러니까 뭐 구간이 연속이 된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이 2를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V2는 12 더하기 8 더하기 C인데 이게 0이 된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0이다. 얘도 그래서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좀 합시다. 그게 우리가 아무래도 좀 더 그래프를 그릴 때 편하니까. 그래서 3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20이 되고, 아마 이제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1, 3 마이너스 2, 10 해서 t 마이너스 2 3t 더하기 10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요거는 이제 2부터는 확 증가하는 2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어차피 음수인 구간은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0부터 2까지는 3차 함수 이렇게 음수인 구간을 갖다가 2부터는 나조건을 따라가면서 확 증가하겠죠.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0부터 3까지 이동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여기는 이제 속도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하고, 2부터 3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적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식으로 써보면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야죠. vt 중거에다가 마이너스 2t의 3승 더하기 8t의 dt.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그냥 써도 괜찮겠죠. 3t의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20. 그래서 적분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적분을 해보면 t의 4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t의 4승 더하기 4t의 제곱, 이게 0부터 2까지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t의 3승 더하기 2t의 제곱 마이너스 20t, 요게 2부터 3까지 해서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될 텐데, 앞에 거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6 더하기 4, 4, 16이죠. 0을 대입하면 어차피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 3을 대입하면 3의 3승 27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18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 8 더하기 2 곱하기 4니까 또 8 마이너스 40.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8 더하기 16이니까 그냥 8이고, 뒤에 거는 45 빼기 60이니까 마이너스 15, 뒤에 거는 16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플러스 24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17. 그래서 뭐 당황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계산하면 쉬운 문제였죠. 20번 치고. 21번. 역시 20번처럼 마찬가지로 안 나오면 섭한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나왔죠. 다만 절대값이 좀 끼어 있어서 이제 첫눈에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조금 붙잡고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은 막 그렇게까지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시험 시간상 여기까지 오면은 이거를 붙잡고 있을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 현장에 이제 본인의 베이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랐겠죠? 어쨌든 한번 풀어본다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에 나와 있는 n이 얼마인지 몰라서 당장 높이가 얼마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그리기가 깨름직한 부분이 있지만, 높이를 잘 모르니까 뭐 굳이 x축은 그리지 않고 약간 상대적인 위치만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제 두 식에다가 둘 다 0을 넣어본다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할게요. 절대값은 나중에 접으면 되니까. 그래서 0을 넣으면은 얘는 9-n이 되고, 그리고 밑에 거는 2-n이 되죠. 그리고 점근선을 생각해 보건데 얘는 점근선이 -n이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왼쪽 지수함수는 뭔가 이렇게 점점 증가해 오는 상태가 될 거고, 그리고 점근선이 -n이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오른쪽 개형은 로그 함수니까 어쨌든 쭉 증가할 텐데 2-n을 찍고 쭉 증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n이니까 여기 어딘가를 찍고 위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n의 값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절대값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x축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x축이 뭐 만약 여기라면,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하나도 접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이 상태 그대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t라는 걸 그어서 서로 다른 실근이 4개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접히는 게 없다면 이 그래프는 당연히 해가 2개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는 많아봤자 2개. 그러면 접긴 접어야 될 텐데 어디서 접는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씩 조금 이 x축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접는 거를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 어디서 이제 걸렸다. 그래서 2-n보다 살짝 밑에 부분에서 접는다. 그러니까 지수함수만 접혀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근을 아무리 많이 쳐줘봤자 3개겠죠. 이렇게 됐을 때 3개. 그러면 이제 얘도 아니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이제 축을 더 많이 들어올려야 될 텐데, 그러면 딱 요 절편 2-n에 걸린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또 이제 지수함수가 이렇게 접힐 텐데, 이렇게 해봤자 아까랑 별로 바뀌는 건 없네요. 그래봤자 3개. 자, 그러면 더 올려야겠네요. 축을 더 올립시다. 그럼 방금 이제 이 2-n보다 더 올리면 이렇게 사이에 낑기는 상태가 될 거고, 이번에는 로그 함수까지 같이 접히겠네요. 그러면 접힌 애들을 그려봤을 때 요렇게랑 이런 개형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4개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딱 4개 되니까 일단은 2-n은 0보다 작아야겠다. 그리고 축을 만약 더 들어 올린다면 여기서 그러면은 더 올라갑시다. 이렇게 더 올라간다면, 그래서 지수함수도 이렇게 접히고 로그 함수도 이번엔 이렇게 크게 접히고, 이렇게 돼도 4개가 여전히 가능하죠. 이렇게 여기 걸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9-n 이전까지만 하면은 계속 4개가 나올 것 같아요. 결국은 얘도 V자, 얘도 V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만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하기에 요 x축이 둘의 y절편 사이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n부터 9-n 사이에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 조금 특별한 상황은 한번 좀 다뤄봅시다. 만약 요 x축이 이렇게 둘의 정확히 딱 중간에 있다면, 그러니까 2-n이랑 9-n이 접어서 접히는 순간을 한번 해봅시다. 그건 조금 특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W자 모양이 되는데 그래봤자 4개 되네요. 이 사이를 지나면 4개의 근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9-n까지 하는 거 우리의 가정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해놓고 답을,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하고 답을 써도 상관없겠지만 조금 더 완벽하게 풀을 해보자면 그거보다 더 위에도 해봅시다. 9-n에 정확히 걸렸을 때. 그러면은 이제 지수함수 쪽은 V자가 아니죠. 완벽히 다 뒤집히니까. 그리고 로그 함수는 V자가 되겠네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거는 근이 많아봤자 3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테니까 근이 3개.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만약 올린다면
그래서 지금 상태보다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면 이번에는 아예 지수함수의 위치도 바뀌고 요감수는 더 이렇게 크게 V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여전히 3개겠네요. 이렇게 위치하면 3개니까. 네. 그러니까 쭉 다 긁어보니까 결국은 둘의 y절편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아까처럼 이렇게 VV자가 모양이 나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x축의 위치가 2-n과 9-n 사이에 있으니까 결국 n의 범위는 2부터 9까지. 그래서 걔네들의 합을 다 구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3, 4, 5, 6, 7, 8이니까 결국은 11이 3번, 33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쫄지 말고 그냥 하나씩 좀 함수를 접어봤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실전에서는 막상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 다음에 공통 마지막 킬러 문제. 뭐 5점 만점짜리 킬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4.5점짜리 킬러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실제로 이제 막상 시험장에서 이걸 풀어내기가 은근 까다로울 수도 있죠. 왜냐면 막상 긴장감이 있고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으면 22번 같이 복잡한 문제 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들에서 22번이 되게 허무하게 쉽게 풀리는 그런 준킬러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번에 이 수능에서 22번은 그래도 나름 킬러의 이름값을 하는 아이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막 어렵다는 아니어서 만점자들을 변별하기에는 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까다롭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4.5점짜리 킬러. 어쨌든 하나씩 좀 풀이를 해보면, 가족권을 읽었을 때 우리가 딱 생각이 드는 건 요 x 빼기 1을 넘겨서 뭔가 평균 변화율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써보면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 f 프라임 gx다. 그러니까 뭔가 평균값의 정리에서 보던 그런 형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나서 우리가 또 생각해보기 좋은 거는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만약 취한다면 x가 1로 갈 때 많이 보던 거죠. 요게 x가 1로 갈 때 f 프라임 gx니까, 근데 좌변은 너무나 당연하게 f 프라임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f 프라임 g1인데, 그러면 여기서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 건 그러면 g1은 1인가? 자, 그런데 나 조건을 읽어봤을 때 g의 최소값이 2분의 5니까 g가 1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g1이라는 지점이 f에서 1과 대칭인 지점이다. 그러니까 뭔가 f'을 우리가 그렸을 때 f'은 반드시 3차 함수의 도함수니까 이런 2차 함수 대칭인 형태가 나올 거고, 여기서 좌우 대칭인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1이라면 이 부분이 g1이다. 그래서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이 1과 g1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는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아예 3차 함수로 이제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3차 함수를 그려놓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1이라는 지점이 어디냐, 그리고 g1이라는 지점이 어디냐라는 걸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 1을 그냥 편하게 이 부분을 1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정확히 정반대 지점, 이 지점이 g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에서 g의 최소값이 2분의 5라 그랬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 그래프 개용해서 평균값의 정리로 일일이 하나하나 좀 추측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하나씩 직접 찍어보는 거죠. 노가다죠, 노가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x를 특정한 지점 여기라고 찍는다면, 여기를 x라고 찍었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얘랑 평균 변화율이 똑같은 지점은 항상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릴 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x를 좀 변화시켜 봅시다. 이 지점이 아니라 만약 조금 더 이렇게 좌측으로 왔다면, 그러면 얘랑 이제 기울기가 똑같은 지점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얘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낮아진다면 아예 여기서 이제 접하도록 온다면 그러면은 이제 우측에서는 아예 요점 자기 자신이 되고 좌측에서는 얘랑 평행한 요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점점 이렇게 지점들을 찍어보다 보면은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기울기가 똑같은 지점은 두 개가 생기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점점 내려오고 이쪽에서는 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gx를 최소값 2분의 5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점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최소값이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그린 요 접하는 상황이 2분의 5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접하는 상황이니까 접선을 그려서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이렇게 우리가 접선을 그렸을 때 그때의 그 접점의 좌표가 2분의 5다. 그래서 gx를 합성함수로 줬지만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어떤 특정 x좌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이게 훨씬 더 생각하기 쉬웠겠죠. 굳이 합성함수로 막 힘들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2분의 5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다른 지점들의 좌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아예 대칭 형태로. 자, 그러면은 결국은 2대1 비율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지점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조금 그래프가 손으로 그려가지고 비율이 안 맞는데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인 거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총 길이가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대칭인 지점의 좌표는 여기가 2분의 3이 되고 그리고 정 가운데 대칭의 중심이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 칸 간격이 이제 2분의 1 간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G1은 3이 되겠죠. 그래서 3,6이다 요 지점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fx의 식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직선을 L이라고 하면 y는 f'2분의 3 접점이 2분의 3이니까요. 그래서 f'2분의 3이랑 3,6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직선 L을 3차함수에서 뺀다고 하고 식을 세우면 될 거예요. 그래서 fx 빼기 직선 자체를 빼버리면 f'분의 3에 x-3 6이죠. 요게 그래서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여기 접점 그리고 3이 교점 그래서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x 빼기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모르는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0을 대입하면 되겠죠. f0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f0을 대입해보면 f0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네요. 플러스 3 f'2분의 3 마이너스 6이 4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3 f0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좌변은 3 f'2분의 3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4분의 27이 되고 그 다음에 9를 넘겨버리면 3f'2분의 3이 4분의 36 마이너스 4분의 27이니까 4분의 9네요. 그 f'2분의 3은 4분의 3이다. 자, 그래서 fx를 정리해서 써보면 fx는 이 직선 부분은 그냥 다 우변으로 넘겼다라고 바로 쓸게요.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x 빼기 3 그리고 플러스 4분의 3에 x 빼기 3 더하기 6이다. 그래서 f4를 구하고 싶었던 거였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2분의 5의 제곱 4-3은 1이니까 굳이 쓰지 말고 4분의 3 더하기 6 그래서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6이니까 4분의 28 7 더하기 6이어서 13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유형 자체가 이제 만점을 노리는 사람들이었다면 뭔가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풀어봤을 유형이라 그래서 막 5점짜리 정말 손도 못 대는 킬러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이렇게 킬러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모의고사들보다 준킬러 문제의 개수가 한 2개 정도 적었어요. 왜냐면 앞에서부터 그냥 10번부터
죽자고 준킬로 폭격하는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12번부터 어려운 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준킬러의 개수가 모의고사 9월이나 10월에 비하면 한 2개 정도 적었고, 앞에서부터 막 대놓고 압박하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막 맘졸였던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평이하지 않았나. 물론 이게 이제 당일날 페이스가 꼬이면서 실전을 쉽지 않게 치렀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안 이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나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평이했다. 모의고사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긴장감만 없었다면은 오히려 모의고사 걱정했던 것보단 쉬웠다. 그리고 이제 만점에 수렴하는 아예 상위권 실력자들에게는 정말 이제 실수 싸움. 왜냐면 막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이거 몰라도 틀리겠다는 문제는 사실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상위권에게는 변별력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기 때문에 실수 싸움이 됐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결국 수능은 끝났으니까 그래도 본인이 공부했던 만큼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뒀기를 바랍니다.